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준다는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예.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범들은 여러 가지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저임금, 그리고 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의 주 업무들은 거의 주입과 지시 형태, 그리고 임금에 대한 체불, 그 사범 지도력에 대한 불만족, 제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뭐 욕설을 하거나 하대를 하거나 냉대하거나 어떤 의견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범님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범들을 지켜보면 말과 행동이 좀 다릅니다. 자기가 간장이 되고 싶다 그런다면 이 사범에 대한 그 업무 수행이라든가 사범의 자질이나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여러 번 반복된 실수도 많이 유발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없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사범님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에 무책임한 태도. 그래서 관장과 사범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기다리는 제자들, 본인에게 배우고자 하는 어떤 제자들을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들이 교육이나 세미나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하지만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관장님들보다도 더 쉽게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관장님들의 어떤 좀 문제점,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훨씬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관장님들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굴까요? 저는 아이들이 관장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범들입니다. 사범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관장님들이 교육하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범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사범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우리가 사범들을 통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항상 하듯이 도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사범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관장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범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신뢰가 깨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사범님들 눈에 우리 관장님들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과 사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소통과 배려, 공감 능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건강사님, 바람직한 관장과 사범의 관계 설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 그리고 눈높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관장과 사범의 불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관장과 사범의 시야, 바라보는 시야와 고정관념의 차이가 생긴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수련 계획에 대한 그 지도자 간의 이해의 차이는 같은 주제지만 다른 목표로, 다른 결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마다 각기 다른 적용 방식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효과나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상급자들은 사범들의 수련 지도 평가나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업 방식의 차이가 이제 비로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관장과 사범의 수업 계획과 그 구성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시간 배분에 대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통일되지 않은 지도법이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수업 방식의 차이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련 목표 달성의 차이와 지도자 간의 어떤 결과 만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수련생과 학부모들의 만족까지 결론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도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을 가리키고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범은 일반 회사의 직원 업무와 다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직업입니다. 태권도 실기 교육은 기본적인 업무이고요. 레크리에이션 같이 즐거운 교수법,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 집단을 조율할 수 있는 지도자 역량, 자기보다 연륜이 많은 부모들에 대한 상담 능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관장과 사범의 관계는 돈이 오가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장이 사범을 교육해주고 또 사범을 배우고 이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장들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멘토로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범도 아이들하고 똑같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배려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듯이 동기부여를 시키듯이 또 칭찬을 하듯이 우리 사범들한테도 사범님들한테도 동기부여 필요합니다. 칭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법 필요합니다. 우리 관장님들도 사범을 교육해 준다는 마음으로 좀 배려를 갖고 사범님들을 성장시켜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범님들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을 관장으로 뒀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제자 때와 또 사범 때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관장님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장과 사범이 상생 파트너로서 서로 좀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장과 사범이 서로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장이 원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첫째, 항상 나처럼 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범입니다. 둘째,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솔선수범. 셋째는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희생정신. 넷째로서는 사범의 참된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야, 그런 아이디어 좋다. 이런 감탄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스스로 변화되기를 관장님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범이 원하는 관장님은 어떤 부분일까요? 첫째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사범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관장님을 원합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사업이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많은 기회를 사범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시 형태나 수직 형태가 아닌 협조와 동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번에 이게 나갈 문서인데 또는 내가 작성한 초안인데 사범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입식 지시 형태의 관장님들은 보통 내일 나갈 문서니까 복사 몇 장 해놔 이렇게 하시겠지만 완벽하다 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범들은 도장의 경영 수익과 지출 구조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충분한 역량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는 편이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진심을 표현하는 편입니다. 첫째는 진심을 담아 사범을 신뢰하십시오. 진심은 곧 소통입니다. 둘째는 수직이 아닌 평등선상에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셋째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칭찬하시되 단점도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는 쌍방 간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사범님의 말에 리액션을 해 주십시오. 관장님이 먼저 도장의 리더니까 우리 사범님한테 마음을 보여주세요. 마음을 보여주시고 소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갑자기 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관장님들이 능력도 좋고 역량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우리 사원님들한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회의는 꼭 필요합니다. 그날 할 업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사범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포항에서 열심히 태권도를 교육하고 있는 박한섭 관장님과 전화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블랙벨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 박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그 관장과 사범, 그 상생과 소통, 네. 어떻게 하면은 사범들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현장에서 많이 겪으셨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 도장에도 이제 그 수련생들 지도 과정도 있지만 사범님들 교육 과정에 표가 있어요. 그 표에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사범님의 나이에 영역에 맞게끔 영역과 부정적 요소를 파악을 해서 사범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도자가 지도자를 지도하는 사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지도자를 가르치는, 즉 지도하는 사명은 저는 그래요. 성장하는 사범님들에게 안정적인 정체성을 형성을 시켜줘야 하며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역량이 부족한 사범님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회적인 실패를 경험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그때 말하는 잔소리가 아닌 준비된 지도자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에 맞는 평가와 피드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바로 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벌어지는 즉 세대 간의 격차는 분명히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의 갈등과 착각이 되지 않도록 소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부님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함께 미래를 소통하는 것이 제일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뭐 조언 같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외부적으로 이제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이제 시대적으로 4차 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다고 해도 인간력과 인간미는 사람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교육 시스템이 지금 태권도 현장에 있고 그것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부님들은 어떤 인간미와 인간력을 앞세워서 4차 산업혁명에서 더 걸맞는, 더 그럴싸한, 더 멋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님과 관장님의 그 바람직한 관계 첫 번째는 비전 공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장 성장과 사범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요. 도장 안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해야 되는 과정들을 사부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통합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생관계인데요. 위닝 관계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개발이 좀 될 수 있도록 사부님들이 그리고 관장님은 경영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범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서를 쓴다든지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부님 관장님이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관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야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사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 가지고 있는 톡톡 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오랜 시간 동안 경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부님, 관장님의 그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도장 안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부님, 관장님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사범들한테 그 선배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을 한다면요. 우리 사부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만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 만가지 직업 중에 태권도 사범처럼 매력 있고 괜찮은 직업이 흔하지 않습니다. 꼭 태권도 사범님으로 훌륭한 사범님으로 현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범으로 되돌아간다면 두 분 다 사범 거쳐서 관장이 되셨으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이건 내가 더 좀 다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거를 내공이라고 보고 싶은데 다시 그때로 한번 돌아간다면 근데 그때의 어떤 정신 연령이나 어떤 그런 것하고 똑같아진다면 저는 돌아가기 싫지만
지금의 상태라면 돌아가면 굉장히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뭘 먼저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사모님들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일단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순위가 아니었었고요. 네. 이제 제자들이 좀 인정해주는, 네. 그래서 사범의 칭호를 못 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범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윤석 관장님도 서울에 오셔서 네. 정말 사범 생활을 어렵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네. 뛰어다니시고 네. 만약에 사범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떤 일에 좀 더 신경 쓰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범 처음 했을 때 좋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맞아요. 네, 예, 좋은 관장님 만나야 된다. 앞으로도 제가 제일 먼저 사범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대한태권도에도 좋은 강사님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도장 가서 좋은 관장 앞에서 진짜 그 짧은 시간, 뭐 4년, 5년 짧은 시간을 진짜 열심히 해서 좀 더 제가 좀 더 많은 아이들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싶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관장님 찾는 거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그렇게 생각하지 관장님을 마시고. 만나서 사범생활 좀 해라. 네. 네, 이거 네. 키포인트. 만약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면, 네. 아까 기자님이 과거로 돌아가시면 어떠냐, 미래로 간다면 그 정말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사님, 대한태권도협회 그 신창섭 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저 그저께 그분하고 만나셨어요? 술 많이 먹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데 네, 저한테 그 마스터와 그랜드 마스터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랜드 마스터는 되게 보통 대사범님, 네. 그리고 또 뭐 관을 참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계 수제자 분들을 대사범 그랜드 마스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마스터와 그랜드 마스터는 똑같이 파더와 그랜드파더, 마더와 그랜드마더와 같다.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개념, 또 어머니와 할머니의 개념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내가 제자를 키우는 것이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마스터의 역할보다는 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또 키워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랜드 마스터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미래로 향해 간다면 그랜드 마스터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에는 다시 한번 도장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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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죽었는데. 아, 예.